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인 일자리 정책의 세부 계획 발현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고용 정책인 일자리 100일 플랜을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린 1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른바 정경련의 새 사령탑 역할을 할 경영이사회에 12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경련은 20개사를 목표로 경영이사회 신설을 준비하다 여건이 여의치 않자 목표치를 15개사 안팎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정경련은 경영이사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 정관 변경과 함께 한국기업연합회 이른바 한기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이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알그린 하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미국 헌법에 대한 책임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믿음으로 하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9일부터 코스피 200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GS건설 등 10개 종목이 코스닥 150에도 넥스턴 등 13개 종목이 새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S&T중공업과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10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삼천리 자전거와 서울옥션 등 13개 종목이 코스닥 150에서 빠집니다. 정기 변경 후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6%, 코스닥 150 지수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 규모는 52.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사정덕입니다.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하원 본회의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린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고 G1 국가입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알려진 미국인데 수장 탄핵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요. 미국 본토 증시도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나 예외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오늘 종일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6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80% 확률에서 60% 이하로 지금 줄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좀 시퀀스대로 갈 수 없다, 상황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호실적이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미국의 불확실성이라는 큰 측면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를 또 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81포인트입니다. 2280선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2280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26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왔고요.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낙폭 줄인 게 0.5% 만회한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는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205억 원, 외국인은 515억 원 각각 팔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18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1%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220만 원대로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강부합권, 현대차가 오늘 상승하는데 일단은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빠져 있었습니다. 탄핵의 이슈가 나오자마자 자동차 3인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소폭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76% 상승. 삼성물산, 포스코, 삼성생명, 보합권이나 1%대의 하락이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모두 0.5%에서 1.5%대 하락이고요. SK텔레콤만이 경기방어주로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36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3.47포인트, 0.5% 정도 낙폭이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움직였는지 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에 637포인트까지 올라갔다 633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코스닥도 어려운 모습들 보였고요. 장 초반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조금은 올라왔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적당히 그리고 적게 삽니다. 121억 원 사고요. 개인만이 저가에 411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388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의 전 주체는 모두 팔자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이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파란불 아니면 보합권인데요. 셀트리온, 카카오, CJENM, 메디톡스, 로엔 모두 0.2%에서 1%의 하락폭 보입니다. 큰 낙폭은 없지만 모두 파란불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라다이스만이 오늘 상승인데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주죠. 오늘은 테마가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한마디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합니다. 파라다이스만이 2.35% 상승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컴투스 1.85%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바이로메드, GS홈쇼핑, CJ 오쇼핑, 원익 IPS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112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요. 8원 30전 정도 상승하면서 0.74% 원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체크하면서 오늘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그 상승이 나타나다가 역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시장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이 오늘 오전에 조금 쉬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장부터 부각됐던 트럼프발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한 40%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야당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까지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민주당 의원은 한두 명에 불과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의원이 하원은 약 한 10명, 상원에서는 1명 정도로 그렇게 늘었고요.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권 초기라는 점에서 탄핵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의 그 신뢰도 하락과 트럼프 노미스에 대한 기대가 경감된다는 점이 우리 금융시장에는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에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시장 본격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분석을 해보자면. 오늘 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네. 32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8원, 전일 대비 한 8원 정도 올랐으니까, 지난달 14일 이후 최고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달러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발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국 그 트럼프 감세 정책에 대한 의회 통과 가능성을 낮추면서 연초부터 높아졌던 우리 기대와 간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은 강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오늘과 같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동반한 원화 약세에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6월 FOMC 전후로 금리 인상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큰 흐름에서 연말까지는 원화 강세 압력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달러 환율의 상승 정도는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란 대선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요동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대선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동 상황이죠. 이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현재 루하니 대통령의 대선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향후 국제유가와 연관이 있는 부분은 다음 주 20일 예정된 오펙 정례 회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오펙 회담은 아무래도 2018년 3월까지 감산 연장을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마찰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주시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단연간의 서방 제재로 인해서 예외적인 증산을 허용하고 있는 이란이 증산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산유국들 전반의 수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증산 등으로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가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미국의 셰일 산업도 전략적으로 공조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향후 글로벌 경기에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예정된 오펙 정례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기대를 갖는 것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시에도 이 영향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중국발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변곡점은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중국과의 얽혔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4일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 특사로 박병석 한국 대표단 단장을 보냈었습니다. 여기서 시 주석이 한국 대표단만 별도로 만났다는 점이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 외교부장을 배석했다는 점에서 사드와 얽혀진 외교 문제를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사드 보복 관련 급락했던 종목들의 반등 여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연차 총회까지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이슈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 쉬어가고 있고 전 세계 증시가 좀 오늘 어제 힘들긴 한데 트럼프 이슈로 사실 최근에 전 세계 증시들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중국만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호재를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려고요.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증시 편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MSCI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네. 세계 투자 펀드들의 약 10조 달러 정도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로 사용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한 부분이 신흥국 시장인데요. 이 시장만 하더라도 규모가 1조 한 6천억 정도 달러 정도가 됩니다. 중국 본토 증시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10년간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로부터 최대 4천억 달러의 주식 투자 자금을 순유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의 거래 정지와 관련된 규칙을 또 바꿨고요.
또한 그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입을 허용하는 등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신흥국 증시에 중국이 편입된다면은 아무래도 ETF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이 우리 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중국 증시를 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MSCI 지수 편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3년 연속 지수 편입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불발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 2014년에 첫 편입이 불발됐던 이유는 시장 자유화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2015년 둘째 해에는 MSCI가 해외 투자가에 대해서 주식 분배 프로세스라든지 자본 이동 그 제한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적인 주식 거래 정지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A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만들 때마다 건건히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뭐 성강통도 개방을 시켰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거래 자유도가 증가했던 만큼 아무래도 이번에는 MSCI 신흥국 지수의 편입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면은 MSCI 지수 편입이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는 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 A 증시 투자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매도 뒤에 환전하는 단계에서 국외로 송금할 수 없다면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먹튀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MSC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 규제를 초래시킬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추천했다는 그 명목으로 소송에 집단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수 끝에 6월 편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올지 그리고 중국 증시는 좀 긍정적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신흥국 시장 지수의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로 투자하는 A 증시가 개방이 된다면 1% 비중만 높아져도 16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A 증시의 시가총액이 7조 6,800억 달러니까 1% 전후 편입이 되더라도 시가총액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992년도 1월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MS 신흥국 지수의 편입이 결정된 뒤에 한 달간 주가가 7.1% 상승을 했고요. 그 뒤에 7개월간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는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MSCI가 증시에 편입이 되더라도 1년 뒤부터 외국 투자 자금들이 이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 신흥국 지수의 5% 정도 이내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투자 비중은 매년 0.1%포인트씩 축소되면서 이탈 규모는 한 20억 달러 정도가 내가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반면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편입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3,300선은 도전할 수 있겠지만 불발될 경우에는 정책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0선을 다시 테스트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국 MSCI 지수 이야기 했으니까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 보복에 대한 그런 완화 조치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과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회담이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달은 AIB가 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7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8월 달에 양국 25주년 수교에 맞춰서 총리급이 서로 교차 방문하게 됩니다. 대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중 간의
그동안의 사드 갈등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중국 안에서도 매도 운동을 부추겼던 중국판 트위터였죠. 웨이보에서 한국 비난글이 새로 올라오지를 않고 있고요. 더욱이 음원 사이트에서 사라졌던 K-팝 차트가 재등장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겨냥했던 한한령도 지금 풀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롯데마트의 홈페이지도 게재가 되면서 앞으로 내수 시장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업 정상화의 꿈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나 경제 회복은 언제쯤 좀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좀 피부에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안에서도 비치 연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관련된 합작 드라마들이 속속 방송 허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장 뮤지컬 2편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공연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 진출에 애를 먹었던 예능 프로그램도 심사도 지금 속속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악동 뮤지션이 상하이 공연이 허용된 이후에 엑소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가수들의 콘서트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 시점은 아무래도 컨텐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유쿠라든지 아이치의 한국 드라마라든지 예능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마 6월, 7월 정도쯤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언제쯤이나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차갑게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특사 파견만으로 현안 문제가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도 한미 동맹이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중국이 이전으로 돌리기에는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의견들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국 간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 그리고 중국 시장에 많은 준비를 해왔던 문화 콘텐츠 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단계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드와 관련해서 배치 과정에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중국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긴박했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좀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사드 보복과 관련된 규제는 하나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해찬 전 총리가 또 방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큰 시너지가 될 수 있느냐, 좀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도 사드 보복 조치 해제 1차 분기점은 이해찬 전 총리의 방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언론들도 지금 환영한다는 보도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핵 문제라든지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내용이 친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냉랭했던 한중 관계는 분명히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격적인 해빙 무드는 아무래도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들 간의 한중 인적 교류가 일어나는 6, 7, 8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당장 다음 달 16일과 18일 제주에서 열리는 AIIB 연차 총회에서 아무래도 한국 관광과 관련된 중국인들의 규제가 좀 풀릴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증시도 많이 회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죠. 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채널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종목 상담 번호 화면 하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 많은 종목 이야기하면서 함께 짚어주실 텐데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 2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